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한진과 남매난이 이른바 모자의 난으로 확전되는 모양새죠. 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가족 다툼이 결국 소비자와 이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슈는 첫 번째 소식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른바 한진과의 모자의 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인 정석기업이죠. 고문집을 찾아간 겁니다.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자녀와 부인과 함께 갔고요. 그 자리에 조현민 전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원태 회장이 화가 나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벽난로를 불쏘시개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길게 된 골프채처럼 생긴 건데요. 네. 그걸 휘둘러서 집안의 집기들을 좀 부셨고요. 또 그 어머니 되시는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에 팔에 상처가 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한진과의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좀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런 어떤 소동은요, 그 25일 성탄절에 이루어졌고요. 뭐 가족끼리 이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문일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발단이 된 것이 이틀 전이었잖아요. 조현아 부사장이 냈었던 입장문이 좀 발단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이제 언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입장문이 가장 큰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입장문은 첫 번째 그 선친의 어떤 요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잘 협의해서 화합해서 회사를 경영하기로 했는데 네. 사실 조원태 회장만 여기에 잘 협조를 안 하고 우리는 굉장히 협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그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조금 제가 듣더라도 조금 불편한다는데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원태 회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뉴욕 특파원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저 가족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기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당연히 뭐 조 전 부회장의 입장에서 좀 섭섭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쪽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조 회장 쪽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있고 자기만 경영 일선에 회복 안 되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입장문의 내용은 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자그마한 집도 아니고요. 안에서 뭐 소동이 바깥 담벼락까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은밀한 내용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실 이명희 고문이 직접 본인이 찍었어요. 휴대전화로. 예. 자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경영진 그리고 이사들한테 보낸 겁니다. 아마 네. 이제 경영권 문제 관련해서 승 의원도 방금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조원태 회장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폭력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두는 제가 언론에요. 예, 언론에. 예. 그래야 사실 이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명희 고문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 뭐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경영 관련된 사람이 이사진에게 전달해서 나중에 차후에 뭐 주주총회가 지금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곧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이나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남매의 난을 넘어서 이 모자의 난까지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조양우 이제 선대가 이제 사망 이후에 어떤 상속세 등의 문제, 뭐 지분대로 다 내고 나서 근데 경영에서는 배제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조양호 전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던 전체 이제 저 주식의 비율이 17.84% 정도가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상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따지면 이건 약간 법적 이야기인데요. 1.5대 1대 1대 1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상속 비율이 저희들 이제 나중에 조금 그래픽에도 나오겠지만 거의 유사한 6%대로 다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명희 전 고문에도 한 5% 정도의 그 상속 비율이 나오는데 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한 2,700억 정도가 상속세고 그걸 또 각자 나누어 내면 600억 정도가 자기 이제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조현아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집도 없고 600억이라는 돈은 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뭐 조현아 회장의 잘못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경영이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압박에 시달려 있던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입장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상속세 문제에 대한 그 앙금이 남아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성탄절 소동 이후에 닷새 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원태 회장하고 그 이명희
고문 쪽에서 공동 사과문이라는 형식으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5일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에게 곧바로 깊은 사죄를 했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 또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화합을 통해서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냈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오너 리스크로 연결이 되게 되면 주식값도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질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주주총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KCI처럼 이런 사모펀드들이 일정 부분 또 경영권을 일정 부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네.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도 공동 사과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